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곱게 쓰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좋은 일을 해서 하늘이 짝을 찾아준 사연을 소개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다들 영화 같은 일이 아니냐며 호들갑을 떠는 연애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사랑, 희생 그리고 정직 같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과하지 않나 보여주기 식인가 싶었는데 오래 다닌 직원들은 모두들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큼 단합도 잘 되는 곳이죠.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크리스마스 시기에 보육원, 미혼모 센터 등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연랭사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다행히 저희는 휘청하는 사업체는 아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기적인 봉사활동이 지침으로 내려졌습니다. 강제로 소집하는 것이 아니라 팀마다 장소를 정하고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 그날은 근무한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기적인 방문을 어려워했지만 어차피 급여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쉬는 날 불러내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맡은 곳은 저희 도시의 작은 복지관인데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갈 곳이 없으신 노인분과 장애인분들이 40명 남짓 있는 곳입니다. 가서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 그리고 사회봉사자분들이 목욕을 진행할 때 돕는 일을 합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정말 정신도 없고 생각보다 봉사라는 게 고되구나 싶어서 몸살도 났지만 몇 달 다니다 보니 너끈해졌습니다. 저처럼 가정이 따로 없는 팀원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주로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몇 명만 따로 주말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S씨는 성질이 고약하다며 다들 손살에 치는 노인분도 구태여 찾으실 정도로 성격이 아주 밝고 회활하신 분입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자원봉사 차원에서 매주 3회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말에 방문할 때에는 뵙지 못하는데 평일에 전체 팀이 함께 방문할 때에는 항상 뵙게 되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들지 않냐면서 바카스를 건네주시는 모습에 멋진 여성분이구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묶어 틀어올린 머리와 항상 편안한 옷차림이시지만 볼 때마다 빛이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멀지 않은 곳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직원들이 봐주고 주말에는 출근하셔서 못 나온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한번 찾아가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집에 와서 언제 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성분에게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전에는 항상 새초롬한 스타일의 여성만 만나오던 저인데 스스로도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였어요. 직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공주님 같은 스타일의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쉽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정이 떨어져서인가 싶었습니다. 이후에 운영하시는 음식점에도 찾아가서 식사도 하며 얼굴을 익히고 일부러 평일에 연차를 사용해서 복지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정도였어요. 그녀도 당연히 알았겠죠. 여느 때처럼 목욕을 도와드리고 뒷정리를 함께 하고 있다가 혹시 이번 주 저녁에 시간을 내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목요일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뒤 번호를 교환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나는 날까지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한잔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한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운동 겸 취미로 종종 산을 타는데 함께 간 날이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영도 함께 하자고 해서 떠난 산길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여자친구들과도 등산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내려가자 혹은 업어달라는 둥 칭얼거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씩씩하게 산을 오르고 텐트를 칠 때에도 나서서 도와주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날 정도로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좋겠다 싶어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시작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망설이던 그녀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연락도 받지 않고 정기 방문 날에는 복지관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게를 찾아가서 무작정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말하고 싶었는데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만난 남편이 있었다는 것과 그 사람이 일을 하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 장애를 얻었다는 것과 삶을 비관하여 세상을 등진 것까지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집에도 온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의 칫솔이나 옷가지를 멍하게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나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 제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좀 더 그녀에 대해 알고 싶다면 말을 꺼낼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 싶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한달음에 달려가 그녀의 집 앞에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괜찮다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달래주었죠. 엉엉 우는 그녀를 안고 잠이 들 때까지 토닥이며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연애를 지나서 내년 여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큰 흠이라고 소갈이하며 결혼을 거부하고 밀어내던 그 사람이었지만 제가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러포즈하던 그날도 바보같이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하던 그녀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쭉 복지관에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다들 좋은 일을 해서 복덩이 같은 인연을 만난 거라고 덕담들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곧 저의 와이프가 될 그녀는 제가 복이 많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그녀가 더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욱 고단하고 힘이 들겠지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진 비바람과 주저앉히는 모든 일이 있더라도 앞서가며 이끌어주며 그리고 다독여주며 살아갈 사람을 만났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오늘은 그녀의 전남편 기일입니다. 저 몰래 전 시댁에 전화하며 다독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다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기분 나쁘다 생각할 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 사람의 심성이 아직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의와 진실된 마음이 모여서 그녀가 저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녀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누구한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오래 지난 시간 때문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정말 깊은 고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저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형부를 만나게 된 건 제가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당시 제 언니는 30이었고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언니와 저는 씨가 다른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전남편, 그러니까 제 언니의 생부는 언니가 어릴 적에 병으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당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인을 구했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였대요. 애가 딸려있긴 했지만 고용인인데도 할머니한테 진심을 다해 자라는 모습에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초혼이고 어머니는 재혼이었으니 그 당시에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지만 어머니께 간병을 받던 할머니도 어머니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있긴 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다르지만 저는 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 언니도 저를 많이 아껴주었고요. 나이 차도 10살이나 나다 보니까
할머니 간병하는데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언니가 저를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항상 지쳐 있어서 저도 어리긴 했지만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언니한테 많이 의지하기도 했어요. 언니는 심지어 공부도 잘했고 대학교도 학교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갈 정도의 기대받는 수재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 언니와는 떨어져 살게 되었네요. 그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도 더 이상 언니가 엄마 노릇을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안 좋은 기억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을 무렵이었지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대입기념으로 스키장을 다녀오기로 했고 그 덕에 저희 부모님은 둘이서 오랜만에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는 부모님을 잃고 말았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는 즉사였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따로 친척이 없었기에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지요. 언니가 저를 아껴주긴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랑은 아예 갈라서도 그만인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언니는 그런 저를 받아줬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인데 졸업하고 제가 취직할 때까지는 돌봐주겠다고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정말이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언니도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겨우 자리 잡아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도 대학생이 되었긴 했지만 갑자기 서울에서 입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형부는 그 당시엔 언니와 연애를 하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훤칠한 외모에 남자다운 성격까지 언니가 서울까지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부 또한 혼자 사는 언니 집에서 자주 데이트를 했던 모양인데 난데없이 찾아와 방 한 칸을 차지한 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형부 또한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지요. 형부는 바쁜 와중에도 언니에게도 하나 남은 가족이라고 하여 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자격지심 때문인지 잘 살고 있는 언니의 삶을 방해하는 건 아닌가 부담스러워하던 저였기에 오히려 그런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형부는 제가 거리감을 두는데도 굴하지 않고 저와 친해지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제 공부를 봐주기도 하고 학교 생활만 하면 지루하다면서 교회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형부는 사업을 하고 있던지라 회사원인 언니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저를 챙겨주지 못할 때에는 꼭 형부에게 부탁을 해서 형부가 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줬었지요.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기도 했고 저도 슬슬 언니 집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좋지만 굳이 독립하려 하지 말고 언니랑 같이 지내면서 돈을 모으거나 다른 일을 도모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형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저도 어느 정도 저금이 생기고 언니도 회사에서 자리 잡아가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집도 옮기게 되었고 저는 그때가 돼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일부러 저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를 구했다며 그냥 같이 지내자고 제안을 하더군요. 형부 또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미 셋이서 함께 지낸 시간이 길기에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결혼 전에는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결혼했다고 떨어져 지낼 수 있냐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면 형부도 언니 회사가 있는 동안 심심한 일 없을 거고 밥도 챙겨주고 여러모로 장점이 더 많다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언니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때 많이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와 둘이 살고 형부가 내 집처럼 드나들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한밤중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나왔는데 언니와 형부가 쓰는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고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언니에게 열중해 있던 형부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형부나 언니를 보면 두 사람이 뭘 했는지 그 장면이 자꾸 상상이 가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제가 집에 있는데도 그런다는 걸 알고 나니 괜히 새벽만 되면 방문 너머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과민 반응을 했던 건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더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어두운 집 안에서 밝게 빛나던 그날 형부의 눈동자가 제 머릿속을 뒤흔들어 놓았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이 터질 듯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언니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저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부는 아빠가, 저는 이모가 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지요. 형부는 물론이고 저도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날 축하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조촐한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니보다 형부를 먼저 알았으면 형부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으로만 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할 때였지요. 때마침 언니가 더 배가 부르기 전에 혼자서 태교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어요. 저도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빴으니 같이 갈 시간이 없었고 형부 또한 사장이라서 시간이 자유롭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길게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언니도 그런 상황을 알기에 그런 저희들을 배려해서 혼자 여행을 다녀오겠다는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니는 주변 지인들 몇 명 해서 같이 태교 여행이라고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을 다녀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언니가 자리를 비운 그 10일 동안 저와 형부 사이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형부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래 형부가 가게 직원들과 함께해서 회식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부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직원들과 회식을 할 예정이니 저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물어왔어요. 저도 3년이 넘게 일을 했기에 직원들과 전부 다 사이가 좋은 편이었고 직원 회식인데 오히려 제가 빠지면 섭하지않은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난데없이 웬 회식인가 싶은 분위기더라고요. 아무튼 회식 자리는 분위기가 좋았고 저도 형부도 기분이 좋아서 술을 잔뜩 먹고 집에 같이 택시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형부가 술을 너무나도 많이 마셨는지 택시에서부터는 아주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뒷좌석에 타고 돌아왔는데 자꾸 언니 이름을 부르면서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언니랑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여행 가자마자 보고 싶어서 저러나 싶어서 질투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부가 제 손을 붙잡는데 기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로 들어가는 길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자꾸 달라붙는 형부 때문에 진땀을 좀 뺐습니다. 처제라고 말하니 순식간에 정신을 차렸다가 10초도 안 지나서는 또 언니 이름을 부르며 달라붙는데 그래도 밖에서는 견딜만 했는데 집에 들어오니 형부가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술 기운이 조금 있어서 그랬나 그냥 이대로 질러버려도 이건 내 탓이 아니라 형부가 잘못한 거로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형부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여행 간 언니는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 형부에게서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언니 집에 들어온 그때부터 이 순간을 계속 꿈꿔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부가 언니랑 헤어져 버리면 어차피 저를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저랑 근처에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언니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저한테 있지만 언니와 함께하는 길 외에는 저를 잃는 길 뿐이었던 형부는 결국 언니와 결혼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지요. 물론 형부가 그날의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대충 둘러댄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로 했고 그날 이후로 저와 형부는 언니 몰래 수많은 비밀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출산 직전까지 회사에 출근을 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형부와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저는 언제든지 언니에게 말 한마디만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저는 언니를 배신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언니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때서야 형부는 제정신을 차린 건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맞는 거냐, 맞지 않은 거냐 하는 이야기를 나눌 때쯤이었습니다. 저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은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언니가 출산 후 출혈로 아이를 낳고 대학병원으로 옮겨가는 길에 사망 선고를 받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형부는 그때 죄책감에 무너져버린 듯 세상과 삶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언니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고 그 죄책감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혈육이었던 언니까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겨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이 날을 이후로 엄청난 충격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조카를 내버려둘 수도 없었지요. 저의 경우에는 제 조카가 제 정신을 붙잡게 해주는 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조카의 엄마가 되어주기를 자청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저를 업어 키워준 언니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언니 모르게 형부와 비밀을 만들었던 속죄이기도 했습니다. 형부 또한 언니가 떠나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알던 형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언니와 형부가 쓰던 방, 제가 쓰던 방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커다란 침대, 형부 옆에 비어있던 언니가 쓰던 그 자리는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카를 제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조카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며 컸고요. 사실상 조카에게 저를 이모라고 부르라는 강요도 한 적 없습니다. 조카가 저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 결심을 했지요. 형부도 이제 언니와 보낸 시간보다 저와 보낸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저도 형부를 집에서는 형부라 부르지 않고 오빠라 부르게 되었고요. 주변 이웃들도 매일같이 들르는 마트의 계산원분도 저희를 전부 다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늘은 언니마저 데려가긴 했지만 형부를 내게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조카의 엄마로서 8년을 살다 보니 제 안에 또 다른 욕심이 하나 꿈틀대기 시작했지요. 형부와 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형부와 언니, 그리고 저가 아닌 형부와 저만 단 둘이 묶을 수 있는 강한 유대감을 말이지요. 그렇게 저는 형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형부와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혹스러워하던 형부의 모습은 아무래도 저희 난데없는 질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형부는 그렇게 하자며 자신있게 대답을 해왔어요. 이미 긴 시간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형부나 저나 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이제 서로 새 출발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형부와는 절대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는 없기에 저는 형부와 저 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엄청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1년이란 세월 동안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의아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형부는 이미 묶어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되니 형부가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낳아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제 언니가 출산 중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까지 잃게 될까봐 겁이 난다 하는 이유를 댔지만 그것보다도 형부가 저를 속인 배신감이 더 참을 수가 없네요. 저한테는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형부에 대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니 애초에 언니가 살아있을 때 형부와 실수를 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더군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랑 어떻게 하기 위해 저와 단둘이 술에 취한 상태가 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언니가 여행을 갔던 그날의 회식 자리를 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배가 불러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자서 독수공방 참아야 했으니 언니의 대용품으로 저를 이용했던 거고요. 거기에 아이가 태어나고 언니가 잘못되니 이제는 엄마 역할을 시키면서 8년 동안 저를 데리고 재미를 봤던 겁니다. 어차피 저랑은 법적으로 더 이상 진지한 사이가 될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니 저와의 사이는 형부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형부에게 지금까지 내가 형부를 위해 한 이 짓거리들은 무엇냐 따지니 형부는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기는 어떡하냐고, 그리고 아이는 어떡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혼자 멀리 떠나와 있습니다. 언니도 제가 계속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형부와 조카의 뒤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뒷바라지를 하면서 남은 삶을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복잡하네요. 형부가 밉지만 이미 언니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단 것도 인정하지만 이 상황에도 형부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털어놓으면 속이라도 후련할까 이렇게 글로 적어봤는데 아무래도 그 어떤 해결도 되질 않네요.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실 결혼 시장에서는 직장인을 선호한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들을 만나보면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는 주의라서 그동안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히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금방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업하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일 끝나면 친구들과 편하게 놀기도 하고 마누라 눈치 본다고 친구들은 좋은 데도 못 가던데 저는 자유롭게 들락날락 거렸죠. 그렇게 어리고 귀여운 애들한테 돈 좀 쥐어주면 예쁜 짓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었죠. 그래도 인기가 없지는 않은 모양인지 여자친구는 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관리도 하는 편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다 보니 그렇게 다가와 주는 사람도 있었고 다가오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능력 좋은 노처녀, 결혼해서 전업주부하는 여자, 학원 강사, 요가 강사, 네일 아트 하는 여자, 농협 다니는 여자,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여자 등등. 그 바람에 가지각색의 여자들을 많이 만나봤네요. 다들 저마다 다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걔 중에 몇몇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인생 뭐 있나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결혼한 여자는 저도 처음에는 스릴 있어서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정리하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은 흘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있는 여자는 한 명 만나보고 그 뒤로는 무서워서 더 이상 안 만납니다. 30대까지는 20대 여자들도 많이 만나서 여자들이 결혼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도 잘 안 꺼내고 티를 안 내던데 나이 40이 넘고 결혼 정년기 여자들을 대부분 만나다 보니 조금 사귀다 보면 다들 하나같이 결혼 얘기 꺼냅니다. 참 웃기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들 급한지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주 진절이 나겠더라고요. 말 돌리는 거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결혼할 생각 없다. 누구 책임지는 거 딱 질색이고 나는 애도 안 놓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다. 그러니 결혼 생각 있으면 딴 놈 만나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에 10명은 다 떠나더군요. 여자 없이 솔로로 지낸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친구와 술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쉬고 있었던 터라 친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왕년에 네가 아니라면서 놀리더군요. 저도 좀 쉴 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군요. 친구 모임한 날 이후 10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생각 없다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싶고 사람 구경도 하고 싶더군요. 괜히 꿀꿀한 이야기만 하는 친구랑 있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좀 울적해지는 것 같기도 해서 오랜만에 나이트에 갔습니다. 나이트에 갔는데 신나는 음악도 쿵쾅쿵쾅 울려대고 반짝반짝 조명도 멋있고 분위기는 예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술도 한 잔 마셨겠다. 기분이 살짝 업돼서 친구랑 스테이지에 가서 미친 듯이 춤도 췄네요. 세월이 흘렀는지 조금만 쳐도 숨이 찼습니다. 이 나이에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하더라고요. 친구와 가서 술이나 마시자 했습니다. 방을 잡았는데 마이크도 있고 노래방처럼 잘 돼 있어서 둘이서 신나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많이 놀다 보니 슬슬 옆구리가 허전하더라고요. 친구가 웨이터를 불렀고 곧이어 웨이터가 반반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니까 30대 초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2명이 왔더라고요. 뭐 멀리서 눈에 띈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패션도 봐줄만 하고 얼굴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게 장땡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을 많이 해서 감이 오더군요. 딱 보니 한 명은 끼가 좀 있어 보이고 한 명은 나이트 몇 번 안 와봐서 긴장했는지 친구 눈치나 슬슬 보는 조금 순둥이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때 친구 놈을 보니 그 까져 보이는 여자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눈빛으로 사인을 주더니 그 여자를 자기 옆으로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순박해 보이는 그 여자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참 웃기게도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37살이고요. 돌싱입니다. 요 근처에서 회사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줄줄 늘어놓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줄줄이 다 말하더라고요. 그런 긴장한 모습과 당찬 모습에 간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소개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오늘 나이트에 처음 오는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고는 돌싱이라고 해서 애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과 딸이 있답니다. 예전에 남편 있는 여자와 만나서 죄의식이 있었던지라 가정 있는 여자는 왠지 꺼려지더군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좀 나누는데 아무래도 이혼했다고 하는데 딸린 애들 생각하니 그냥 아줌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미도 떨어지고 정적이 좀 흐르다 보니 별로 할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친구 녀석은 자기 짝꿍과 함께 점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그 둘은 많이 마셨는지 취해서 뽀뽀도 하고 손도 바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더군요. 저러다가 여기서 사고 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와 돌싱 아줌마는 말도 별로 없이 뭔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저는 재미도 없고 막 관심이 가고 그러지 않아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친구의 뺨을 때리더니 미쳤냐면서 욕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말리고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 제 친구가 너무 과격했었나 봅니다. 간만에 친구도 흥이 올라서 좀 실수를 했더라고요. 화 좀 푸시라고 그렇게 달랬는데도 여자는 휙 가버리고 제 친구 녀석은 화장실 간다더니 다시 안 돌아오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서 그래서 저는 나이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도 우물쭈물 나오더라고요.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지금 바로 집에 갈 거 아니면 어디 가서 해장이나 좀 하자고 국밥이나 한 그릇 하고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간만에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서 정신 못 차리는 친구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돌싱 아줌마랑 해장국 집에 갔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빈속에 술을 마셔서 그런지 배가 금방 고파서 별 생각도 없이 해장국만 시원하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주려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물쭈물 거리면서 그 여자가 그러더군요. 나이트에서 만나면 따로 사랑 나눈다고 하던데 저는 별로냐면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저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놀 거다 놀아봤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이렇게 첫 만남에서부터 먼저 대놓고 말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순딩순딩 순해 보이는 젊은 아줌마가 그런 말을 하니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은 성미라면서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성미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숙박업소가 어딘지 막 찾더라고요. 자기가 미리 찾아왔다면서 휴대폰에 적어둔 걸 보는데 이 여자 도대체 뭐지 싶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할 말 다 하니까 왠지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5분을 걸어서 둘이 건물에 들어갔어요. 가서 천천히 씻고 있는데 문 앞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제가 나오니까 아닌 척하고 침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성미 씨한테 얼마 만에 이렇게 남자랑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4년 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안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딸린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이 40 되면 연애도 못 해보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노는 거라고 저한테 남자 같고 멋있어 보여서 오늘 같이 있고 싶었다네요. 말도 별로 없던 성미 씨는 처음으로 속 얘기를 길게 하더라고요. 뭔가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진지해지는 건 좀 기분이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오늘 천국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못한 거 오늘 다 보여준다는 그런 정신으로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고대하던 일을 치르게 되었고 성미 씨의 반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니 제 움직임에 따라 가냘픈 소리 지르는 건 아주 일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꽉 끌어안고는 허리를 들썩거리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여자가 그동안 어떻게 혼자 지냈나 의문이더라고요. 그녀의 온몸이 반응하는 게 어찌나 대단하던지 완전히 홍수가 난 줄 알았습니다. 아까는 그냥 애딸린 이혼녀로 보였는데 나름대로 순수한 면도 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 솔직할 수 있는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봤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주 뜨거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갈수록 성미 씨에게 빠져드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엄마여도 어떤 악조건의 여자라고 쳐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싶은 거 있죠? 일단 너무 착합니다. 그동안 많은 여자 만나면서 예쁘고 몸매 좋고 능력 좋고 별의별 여자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결혼 생각 없던 저였었는데 연애도 이제 지겨워서 앞으로 여자는 단기로만 만나려고 했는데 나이트에서 만난 이 여자 한 명이 제 가치관을 확 바꿔주더군요. 40살이 될 때까지 평생 몰랐습니다. 제 마인드가 이렇게 바뀔지 말이에요. 지금은 그녀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딸린 아이들도 제 자식이라 생각하며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 노릇을 하려고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2마리 사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짧게 글 남깁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만난 지 5년 된 애인이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주말마다 제가 창원으로 내려가거나 남자친구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말 연애를 하는 커플이다 보니 각자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을 포함해서 출장을 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친구들 만난다고 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도 마쳤고 아직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것은 없지만 결혼 날짜도 대충 잡은 상태였기에 친구들 만나서 결혼 소식도 말해주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늦게까지 재미있게 놀다가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출장이었기에 시차가 없고 카톡도 잘 되어서 남자친구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난 뒤로는 연락도 잘 안 되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것이기에 저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다만 집에 들어갈 때는 연락을 남겨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노는 사진도 보내고 전화도 주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있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새벽 4시가 넘어서도 집에 간다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와 통화가 되었는데 아무 말도 없고 조용하다가 아주 작게 어떤 여자와 남자친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슨 대화를 주고받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황이 어땠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알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여자 목소리로 정확하게 제 남자친구의 이름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이 사랑한다며 뜨거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불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씻고 집에 가야 된다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와 통화 중인 본인의 핸드폰을 보면서 아마 깜짝 놀라서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의 SNS를 통해서 남자친구의 친구들 SNS까지 뒤져보니 클럽을 가서 여자들과 헌팅도 하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서로 안고 뽀뽀하며 찍은 사진들이 넘쳐났습니다. 차마 결혼 약속을 한 여자가 있는 남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진들이 화끈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전부 캡처를 하고 제가 들었던 어떤 여자와 남자친구가 보낸 즐거운 시간의 소리까지 전부 남자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보내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가 왔고 오해라면서 저한테 다 설명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친구 핸드폰과 동일한 모델이라 실수로 바뀐 상태로 잘 못 들고 다닌 거라면서 남자친구 소리가 아니라 친구의 소리라고 변명을 하였고 클럽과 술집에서 찍은 사진은 정말 친한 동창이라면서 절대 헌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친한 동창이라도 다시는 이런 사진도 안 찍고 그렇게 놀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제발 믿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 말대로 핸드폰이 비슷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던 거는 남자친구와 친구가 얼굴이 비슷해서 이름을 잘못 부른 거냐고 물었더니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며 남자친구도 본인 이름처럼 들리긴 하는데 다른 말을 한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명확하게 남자친구의 이름이 맞습니다. 도저히 남자친구와 대화도 되지 않고 밤새 이 일로 다투다 보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는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예비 시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언제 제 편이라고 하시면서 남자친구가 속 썩이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여자 목소리가 저는 아닌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펑펑 울기만 하자 진정하라고 하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밤새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말씀드렸고 통화 녹음 파일과 가지고 있는 사진들도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다 들어보셨는지 자식을 잘 못 키워서 미안하다며 저한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아버지께서 알아서 혼내놓을 테니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출장 잘 마치고 조심히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서너 시간쯤 지나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고 왜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냐면서 오해라며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안 믿고 사람을 그렇게 의심을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사귄 거 포함해서 알고 지낸 시간까지 생각하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본인이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한 적이 있었냐면서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알고 지낸 10년 동안 여자 문제 일으킨 적 없고 잘해줘서 너와 결혼까지 생각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한 적 없다는 것이 자랑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남자 문제 일으킨 적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1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들었고 너의 주장대로 기가 막힌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남자친구의 이름까지 부르며 그 여자의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큰 충격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한테 사과와 너의 주장을 납득할 만한 것들 보여주며 설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부증 환자냐고 하면서 내가 꼭 정신 나간 여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병원에 가보라고 하고 화를 내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의 모든 연락을 차단 및 거절을 하였고
부족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던 남자친구의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도 자기 아들의 행동에 너무 실망이 크다고 하시면서 차마 저한테 자기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주고 다시 잘해볼 수 없겠냐고 물어보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라고 하시면서 다시 보기는 힘들겠지만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꼭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웃으면서 인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슬펐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안부 문자를 드렸고 얼마 전 제 생일에는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달에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환갑이신 때 찾아뵙고 선물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아이 계획도 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같이 따라갈까 했지만 치안이 좋지 못한 쪽으로 발령이 나서 가는 거라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다며 남편이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해외 나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 가 있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조심스레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시아버님 댁에 남편이 종종 들려서 살펴보고 챙겨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한 달에 4번 정도 찾아뵙고 같이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시아버님, 시어머님과 일찍 사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자 계셔서 많이 안쓰러워하고 챙기는 효자였거든요. 이제 자기가 해외로 나가면 아버님을 자주 들여다보기 힘들고 하니까 제가 혼자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아버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시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혹시 같이 살면서 사이가 괜히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부탁을 하고 저도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당신 돌아오면 진짜 나한테 지금보다도 더 잘해야 된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일주일 전 시아버님이랑 합가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계속 혼자 지내도 되는데 괜히 세아가 불편하게 내가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 같이 계시는 게 마음이 더 편하고 좋으니까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괜히 미안해서 그렇지. 혹시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꼭 말해다오. 바로 집 알아보마. 네, 알겠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요리 솜씨 엄청 좋으시잖아요. 집사람한테 가끔씩 맛있는 요리 해주시고 그러면 좋죠. 혼자 있으면 집사람도 대충 밥도 잘 안 챙겨 먹을 텐데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밥도 잘 챙겨 먹고 좋죠. 남편이랑 셋이서 지내는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시아버님이랑 같이 공항에 가서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나고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오니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실감도 안 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며칠 동안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님 앞에서는 내색을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다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제 기분을 풀어주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가, 오늘 시장 나갔다가 복숭아가 맛있게 생겼길래 사왔는데 같이 먹자. 너 복숭아 좋아하잖니? 아버님, 저 복숭아 좋아하는 거 기억하고 계셨어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그럼 기억하지. 우리 며느리 뭐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어야지. 감사해요. 제가 깎아올게요. 같이 먹어요. 아버님은 매번 어디 다녀오실 때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장을 봐서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아버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괜히 죄송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자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우리 저녁에는 외식하고 영화나 보고 올까요? 영화? 그럴까? 영화관 가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구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코믹 영화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대요. 우리 영화 보면서 실컷 웃어요, 아버님.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즐거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남편한테 보내줬어요. 남편이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혼자 많이 외롭고 우울해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반년 정도를 지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데 뭔가 저희 둘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라고 해도 남자와 여자인데 한 집에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다 보니까 뭔가 묘해지더라고요. 신혼부부처럼 매일같이 식사 준비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가끔씩 외식도 하면서 또 영화도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하하호호 하기도 하고 뭔가 연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편했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져서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며 스킨십을 하고 그랬습니다. 과감한 스킨십이라기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쓰다듬으신다거나 저도 아버님이랑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버님 저것 좀 봐요 하며 아무렇지 않게 아버님을 터치한다던가 뭔가 정말 연인처럼 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아버님이 오히려 더 잘 챙겨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오, 파전에 막걸리 완전 좋지. 오징어 넣어서 해먹자꾸나. 아버님이랑 파전도 같이 부치고 막걸리도 사와서 같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아버님이랑 수다를 떨면서 막걸리를 마셨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아버님이랑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건 처음이어서 그랬을까요? 막걸리를 마시다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어느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가, 아버님. 그렇게 저희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졌고 소파로 향했습니다. 일찍이 사별하여 외로웠던 아버님과 6개월간 남편 없이 외롭게 지낸 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이 순간은 남편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뜨거운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저는 단순 욕망이 아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이제 정말 타오르는 신혼부부처럼
눈을 마주쳤다 하면 키스를 하고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따금씩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지만 일단은 지금에 집중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6개월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남편이 오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비밀로 하고 같이 살아갈지 아니면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정말 미치겠네요. 지금도 남편은 아버님이랑 잘 지내줘서 고맙다고 얼른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아버님과 저는 남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으니 아버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네요. 정말 아버님이랑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욕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걸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싱글 여입니다. 얼마 전에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가 30살에 결혼을 하려다 파혼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20대 후반에 지인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저보다 4살이나 어렸던 그 남자는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이었고 제 친동생보다 어렸기에 처음에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다른 사심 없이 아는 동생과 누나 사이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다른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고백을 받았지만 남자라는 느낌보다는 어린 동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몇 번이나 거절을 하였지만 저를 좋다며 다가오는 그 남자에게 저도 조금씩 호감과 관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직장인이었고 그 남자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취업만 하면 결혼을 하자며 저한테 매일 같이 말을 하였고 다음 년도 졸업과 동시에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프러포즈를 하였습니다. 그 남자가 적어도 3년 정도는 일을 하면서 저축도 하고 연애도 더 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일은 감이 든다며 더 연애를 하자고 말을 하였지만 그 남자는 저와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며 결혼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것이 조금은 아쉽긴 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하였습니다. 정확한 결혼식 날짜까지는 잡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일정을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자와 처음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이나 그 남자의 집이나 형편도 비슷하고 회사 다닌 지도 얼마 안 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하고 이해해서 그 남자에게 무리가 안 될 정도의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남자는 저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신혼집 문제, 예식장 문제, 예물 문제, 신혼여행지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딪히게 되었고 이렇게 잘 맞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잦은 다툼과 마음의 상처로 제가 일방적으로 파혼 및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고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 남자가 몇 번이나 회사 앞으로 찾아왔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지인을 통해 그 남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파혼 후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 미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다 보니 언어도 안 통하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고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끝이 난 사이이고 남남이 되었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 이후로 가끔씩 만나는 지인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그 남자의 소식이 들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도 잘 되어간다, 자리를 잘 잡아간다, 돈을 많이 벌었다 등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수신 차단을 하고 잠수 이별까지 한 저였기에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달리 근무 시간 이후에 개인의 삶을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이다 보니 근무 시간 이외에는 자유 시간이 많았습니다. 출장지 근처로 혼자서 미국 여행을 하다가 뉴욕의 유명 스테이크 맛집에서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비싼 금액의 메뉴판을 보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그 남자가 앉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를 만날 줄은 몰랐다면서 너무 반갑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일이 있어서 불편하기는 했지만 정말 환하게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실은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지낸다는 소식은 들었다면서 저도 그 남자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자기도 혼자 왔다며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가게에 자주 와서 먹는다며 맛있는 걸로 주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법 비싼 가격임에도 와인까지 부담 없이 시키는 그 남자를 보면서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티까지 내고 나니 600불이 넘게 나왔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샀습니다. 너무 비싼 음식을 얻어먹는 것 같아서 일부 비용을 주었지만 괜찮다면서 디저트를 먹으려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의 일정대로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그 남자의 뉴욕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와 있었습니다. 멋진 야경을 보며 와인을 먹다 보니 분위기 취해 그 남자와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이 뉴욕 투어를 하다가 제가 지내고 있는 호텔까지 그 남자의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미국에 있는 동안 자주 연락을 하고 퇴근 이후에도 몇 번이나 더 만나서 밥도 먹고 제 호텔방에서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오고 난 이후에 그 남자가 아직도 저에게 마음에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집과 자동차에다가 능력이라면 나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친절하게 말도 하고 가끔 한국에 그 남자가 들어오면 인천공항까지 마중도 갔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벌써 사귀자고 했을 사람인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제가 먼저 다시 만나볼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빵빵 터지면서 웃더니 드디어 그 말을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먼저 고백을 하나 한참을 기다렸다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말을 하지 않길래 한국에 갈 일이 없는데도 한국에 일이 있다며 거짓말까지 하고 스케줄까지 비워가면서 한국에 몇 번이나 왔다가 갔다면서 저보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늦게 고백을 할 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남자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기가 왜 저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냐며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데다가 마음까지 착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상과 능력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보려고 들이대는 저를 보면서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받아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잘 생각해보라면서 잠자리까지 제가 먼저 요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파혼하고 잠수 탈 때까지 정말 속물이라고 했는데 나이 먹고 만났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속물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다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비행기표를 사서 미국으로 날아가고 싶었지만 다음날 출근과 비용에 압박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나마 그 남자와 결혼해서 살아갈 제 모습을 상상해봤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제가 미국 출장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난 이후로 패배자가 된 것 같고 열심히 살았던 제 인생이 보잘것없고 비참해진 것 같아서 너무 분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머리도 다시 하고 나름 쇼핑을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속으로 저를 얼마나 비웃었을 그 남자를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화가 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